제출하는 거 말하는 그래. 거지. 뭐 어떻게 재무제표나 뭐 뭐 현재 진행 상황, 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뭐 고용, 뭐 인구 고용이나 뭐 기술이나 뭐 시장 상황, 뭐 이런 거 꾸준히, 그치? 꾸준히.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그거를 다 꼼꼼하게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빈틈이 발생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어느 정도 사전에 방지가 가능한데 물론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걸 당연히 감수하고 난 좀 가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그러고 만약에 들켰을 때, 걸렸을 때 과징금을 체벌. 포기하거나. 어쨌든 너 엉덩이 돼? 아니 그거 말고 어쨌든 그러면 잠깐만 그 모럴 해저드도 결국엔 정부 입장에서는 리스크 테이커 아니야? 그렇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걸 알고도 당연히 가는 거지. 정부 입장에서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결국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또 그 리스크를 또 줄여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지. 근데 정부도 네. 조금 그렇지 않아. 만약에 그래도 그 뭐 아까 전에 성공한 기업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 그런 성공한 기업이 있어. 그럼 걔네가 수익을 낼 거 아니야. 그럼 그 수익은 어디로 가? 그러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지분이나 뭐 뭐 그런 계약이 사전에 계약이 되어 있죠.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학교에 보통 창업보육센터라는 게 다 있잖아. 그래서 그 센터 안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을 이렇게 입주시키고 그 사람 그 기업이 만약에 성공해, 그랬을 때 학교가 키워줬기 때문에 1%의 지분을 학교가 먹어. 지분을. 그러니까 1%의 지분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 단계에서 나중에 커졌을 때 커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학교가 1%를 먹었다고 해서 학생들도 그래 1% 정도 줄 수 있어라고 맨 처음 생각해서 계약하고 결국에 그 기업이 큰 사례는 나도 못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런 계약이 있을 뿐이야. 만약에 하지만 어느 만약에 정도는 진짜로 커진다면 그 1%는 굉장히 그렇지 어느 약간 정도는. 그런 약간 계약상을 통해서. 하지만 그 지분을 1%는 그 뭐냐 정부나 대학이 리스크 테이킹을 한 결과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치? 그냥 그래야 또 그 지원을 또 해줄 수 있는 재원을 또 마련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그거 여건 보장. 그냥 100%를 준다고 말하기 뭐하니 어느 정도의 그런 건 가져가는 것 같은. 그래야 좀 회수를 해야 또 다른 기업이나 뭐 창업하는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사전에 방지는 힘들지만 사후 방지. 사후적으로 방지나 음. 만약에 뭐 회의가 발생했을 때 처벌 등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사전 같아요. 방지도 뭐 굳이 뭐 따지자면 뭐 보상? 뭐 사업 계획서 뭐 꼼꼼히 살피고 아니면 뭐 그 이전에 뭐 기록을 뭐 담보 그래, 이런 걸 담보를 잡으면 안 되지. 담보를 잡으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담보를 잡으면 담보를 피지와 어긋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걸기만 걸어 놓는 건데 뭐 근데 뭐 그건 어쨌든 내 이름 석자를 걸게. 이제 무명으로 사는 거야. 내 이름 뭐 석자. 어쨌든 네, 다음 자, 다음 넘어가서 하급교 리스크 테이커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 근데 이 교수님이 카카오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말하면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사업 상태가 나쁘거든. 다음이 먹었잖아. 다음이랑 합병했잖아. 합병을 했는데 얘네가 벌리는 사업은 대기업만큼 많은데 그렇지.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몇 개 없어. 그래갖고 수익성 지수가 낮아. 지금 뭘로 수익 내고 있어? 나는 근데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모티콘 받았어? 캐릭터. 근데 이모티콘이 엄청난 수익이 있잖아. 생각해보면. 그거 하나에 얼마냐? 3천? 그러니까 이모티콘 2천을 모으자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캐릭터가 내는 수익들이 엄청나잖아. 인형이나 뭐 캐릭터 상품 같은 거. 그래 카카오톡 자체에 존재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플랫폼이나 아니 뭐 여러 그거에서 가져오잖아. 뭐 웹툰이나 뭐 이런 거에서 가져오고 그거에 대한 맞아. 카메로? 카카오가 맨 처음에는 그냥 그 뭐라지? 카카오 프렌즈. 카카오 프렌즈 말고 처음에 그냥 톡 기능이 있었다가 메신저였다가. 나중에는 뭐 이제 뭐 택시도 했다가 뭐 미용실도 하고 계속 맞아. 그래갖고 네. 교수님은 동영상에서 정말 굉장히 괜찮은 리스크 테이커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리스크 테이크만 하고 수익을 안 보고 있다. 아니지 내 리스크 생각은 테이커가 아닌 거지. 왜? 왜냐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수익이 안 난다는 건 망할 수도 있다는 그냥 뜻이야. 무모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보상이 있어야 보상이 있는 목표를 추구해야 리스크 테이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건 그냥 보장자야? 문어발 그냥 근데 이제 그냥 내 생각은 있으니까 하자 뭐 이런 그냥 식으로. 그거야. 약간 지금은 수익성이 낮지만 자기만의 이제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유니버스를 구축하고 확고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제 지위를 어느 정도의 이제
지휘를 해놓으면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중간에. 근데 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얘네가 안 하더라도 다른 어플이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카카오톡을 톡으로만 쓰잖아. 톡으로 많이 쓰잖아. 톡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쪽으로만 약간 치중이 돼 있고 뭔가 사업을 해도 많이 얘는 안 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그 카카오 버스 앱을 쓰거든. 근데 원래 버스 앱이 있었어. 다른 버스 앱들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카카오 버스 앱을 나왔다고 해서 그래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맨 처음에 일단 들었어. 이게 카카오이기 때문이야. 맞아. 첫 번째 브랜드. 택시 앱도 그냥 카카오이기 때문에 써봤던 건데 택시 앱은 굉장히 편리해서 지금도 쓰고 있어. 맞아. 근데 버스 앱은 써보니까 다른 버스 앱에 비해서 차별화된 점은 없어. 그리고 그렇다고 더 정확하거나 뭐 그렇지도 않아. 오히려 에러도 많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지고 익숙해지면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갈아탄 사람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카카오 입장에서 내 생각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게 분명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어. 이게 리스크라는 거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중에 뭔가 하나라도 좀 터져가지고 잘 되면 그게 계속 확장을 뭐 거기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여기서 마이너스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메꿔 나가는 형태가 아닐까? 근데 재영이가 말한 게 괜찮은 거 같아. 유니버스를 그러니까 왜냐면 말했잖아. 그 여러 가지 해서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의 지금 파원이 있으니까 그런 식의 인지도도 있고 그런 식의 웬만큼 규모가 있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걔네들 그게 있잖아. 이 고객이 이미 충분히 있잖아. 몇만 명이 할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카톡 안 쓰는 사람들 그렇지. 일부 막 라인 뭐 있냐? 이게 없어. 쉽게 보면 애플하고 비슷한 거야. 애플도 자기 아이클라우드나 뭐 이런 걸 다 이제 연관해서 하나로 하는 거고 그치.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그 브랜드 중에 샤오미, 샤오미나 뭐 화웨이, 걔네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여러 개 좀 벌려 나간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들만의 그 구축해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그게 모든 서비스가 충성 고객을 만드는 하나둘씩 연동되기 시작하면 맞아. 이제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동이 아니라 다 개별 아니야? 솔직히 지금 카카오가 하고 있는 사업 지금 그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닐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TV 만약에 전자 쪽으로 진출을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에서 만약에 장 보는 앱을 또 만들었어. 그러면은 가전제품에서 바로 그냥 앱을 실행시키면 카카오 장 보는 걸 시각하면서 바로 이제 장을 본다. 그걸 통해서 장을 본다든가. 근데 지금 샵 버튼 있잖아. 샵 버튼에서 그건 좋아. 샵 버튼에서 검색하는 거. 뭐 검색하는 거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택시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그치 이제 바로 기본, 뭐 기본 바로 검색 엔진 자체도 자기네 거를 갖다가 붙여놓고 그래. 약간 그런 식으로 다 땡겨 갖다 놓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쉽게 접촉하다 보면 사람들 다 그냥 이 메신저라는 매개체로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칼라도 그래서 난 되게 나쁘지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생각하면 있거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난좀 부정. 근데 디스크테이커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업 자체로는 그런 도전을 많이 하는. 도전을 많이 하니까 리스크 테이크지. 그렇죠. 네이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 네이버는 리스크 테이커가 맞는 게 얘네는 국내 포털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로 라인.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인을 통해 갖고. 얘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라인이 일본이 라인 카톡이잖아. 라인이 증명했잖아. 동남아 쪽도 라인. 지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어? 지진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라인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진이 난 거야 일본에. 전역에 지진이 났는데 메신저 통화 아무것도 안 되는데 라인만 유일하게 됐대. 그래서 유일하게 라인만 활동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그때 엄청 퍼져서 일본에 지진이 많이 나니까 라인을 사람들이 다 깔기 시작한 거지 그때. 그래서 그게 아예 그냥 그치. 카카오톡처럼 점령이 돼버린 거야. 그렇지. 그럼 벗어날 수 없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되게 많이 커졌다고 하더라고. 맞아 라인 그 메신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은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주변 지인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그걸 다 쓰면 쓰면 쓸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게 동남아도 똑같아. 동남아도 그런 자연재해 관련된 이슈로 그렇게 된 거라고 알고 있어. 하늘이도 왔네. 하늘도 요즘 모르겠다. 약간 그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 근데 나는 이런 뭐 카카오나 네이버는 저는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서비스 산업이잖아. 난 서비스 산업보다는 제조업이나 제조업이나 생산이 어쨌든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서는 쪽에서 리스크 테이커가 나올 수 있을까? 맞아. 그 분야에서 어떻게 혁신이 나오고 제조업이나 산업 같은 경우는 진짜로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맞아.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허니버터칩 같은 거지.
정부가 필요해. 어쨌든 그게 정부 재원으로 돼? 자기 공장 짓는 거? 그러니까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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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 공장인데 정부 돈으로 그렇지. 개인 아니고 결과적으로 좀 복합적인 것 같아. 교육적인 문제도 그렇고 약간 교육적인 일단 인적 자원이 일단 기본 밑바탕이 돼야 거기서부터 일단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작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아이디어에 힘을 넣을 수 있는 또 재원을 뒷받침하려면 결국 국가의 제도나 뭐 이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지원을 받을 만한 인재부터 키우는 걸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는 사회 전반적으로 봐요.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리스크 테이커. 그래. 뭐 일단 뭐 교수님이 말한 거는 뭐 자기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약간 환경을 조성하는 식의 리스크 테이커를 교수님은 약간 그 사례로 드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사례는 요즘에 많지. 여기 지금 당장 호진이가 다니고 있는 공무원에서 그 평등한 구조로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거 밸브. 밸브도 완전 평등 구조잖아. 평등 어디야? 게임에다 게임 플랫폼. 쟤네끼리 이거 만들어 볼래? 아. 이러면 쟤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걔네는 테이블 하나만 있고 직급이 없어. 그래갖고 자기가 뭔가 아이디어가 생기면은 야 이거 같이 할 사람 이래갖고 테이블 뭉쳐갖고 하는 거야. 약간 그런 식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메바 밑에 사람한테 자율성을 부담하고 나는 이제 위험을 내가 대표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리스크 테이커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네. 불가능할 것 같아 국내에서. 어려워. 맞아.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분위기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어려워. 회사에서 영어로 대화하면 그리고 솔직히 가능할 수 나는 여기서 들은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의 사례로 카카오나 이것도 솔직히 약간 과연 방금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과연 밑에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다 듣고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사례로 과연 맞아. 이 사람들이 정확한가? 과연 리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가 존재하나? 그렇게 출연할 수 있나? 리더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난 좀 뭔가 다 같이 책임을 지는 구조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어쨌든 아니, 행위를 하는. 그 리더가 책임을 진다는 거는 그 실패에 대해 그 막 일반 무조건 다 네 탓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괜찮아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출연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우리 거지.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 뭐 예를 들면 나보고 전략을 짜라고 하면은 이 회사의 움직임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데 그 움직임을 결정했을 때 분명 피해를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망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내가 어떤 전략 갖고 왔을 때 그래 그대로 하자라고 하기 전까지 다듬는 과정이 어쨌든 내 위에 직급에서 필요한 거야. 계속해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아? 라는 게 갔을 때 현실적으로 이 정도면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안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한마디로 사람의 아이디어가 하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그렇지. 의견도 받아들이는 거가 맞아. 그리고 그래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도 돼야 돼. 환경. 어쨌든 결정 대표가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는 사람이 리스크 테이커라고 조건이 할 수 있겠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끝낼 거야? 밥 먹으러 가자. 아니 이렇게 끝낼 거냐고. 근데 근데 밥 먹으러 가자. 수고했어. 편집은 알아서 하겠지. 편집을 안 해.